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올 시즌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핵심 데스티니 우도기의 시즌 아웃이라는 충격적인 비보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인 페드로 포로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아스널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전술을 바꿀 계획 당연히 없습니다. 우도기의 자리에 네덜란드 센터백 미키 반더벤을 배치하는 새로운 시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찰리 에클셰어는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집착하는 것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나가는 게 더 낫다. 그럴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오피니언 칼럼까지 내놓았습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 막판 대안 전술 분석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 찰리 에클셰어의 컬럼까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트넘 허스퍼의 34라운드 상대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FA컵 준결승에 진출했고 이 준결승전 일정이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일정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본의 아니게 휴식기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바로 오늘이죠. 4월 21일 새벽에 첼시와의 FA컵 준결승전에서 84분에 터진 베르나르도 실바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전체 내용도 62%의 볼 점유율과 슈팅 숫자 14대 10의 우세. 물론 유효 슈팅은 첼시가 5개로 3개의 맨시티보다 많았고 기대득점도 높았지만 결국에는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이어 또 한 번의 FA컵 우승에 근접한 상황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코벤트리 시티의 FA컵 준결승 또 다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34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루턴타운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잔류에 가까운 성적을 냈고요. 번리 역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4대1로 크게 이기면서 잔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은 아스널과 홈경기 치렀는데요. 이날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후반 6분까지 뛰면서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부상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방에서 아스널에 0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널이 승점 74점으로 다시 선두를 탈환했지만 아직 맨시티가 한 경기를 덜 치렀고 리버풀도 풀럼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 경쟁의 한도는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최근에 부진한 가운데 골득 실차에서도 아스널의 열세다 보니까 풀럼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스널이 선두를 지킬 수 있는 아스널이 시즌 막판까지 우승 경쟁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토트넘의 4위 경쟁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팀인 에스턴 빌라는 오늘이죠. 4월 21일 일요일 밤 11시 본머스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본머스가 최근 솔랑키 선수의 결정력을 앞세워서 만만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 본머스가 승리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끌어내 주기를 바라면서 경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에스턴 빌라 승점 63점, 토트넘 60점인데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가 이기지만 않으면 여전히 토트넘이 자력으로 4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중요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시점에 토트넘에겐 비보가 찾아온 것입니다. 2주 동안 경기가 없는 동안 안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전술훈련, 체력훈련, 체력관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가 경기가 없는 과정 속에 가진 훈련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이 심각한 부상으로 알려지면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가 직접 자신의 공식 SNS에 수술 후 회복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올 시즌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다라고 알린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디 애슬레틱 그리고 이적시장 전문가이자 최근에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이 이 상황을 보도한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부상으로 올 시즌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21살인 우도기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부상으로 2경기, 출전 정지로 2경기에 결장했을 뿐 그 외에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디네세에서 임대로 생활했던 우도기는 올 시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지난 12월에는 토트넘과 2023년까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맨시티의 첼시전 FA컵 준결승 일정으로 인해 변경되어 이번 주말에는 리그 경기가 없었는데요. 그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 주에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죠. 우도기는 지난 토요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0대4 패배를 포함해서 이전의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또한 교체 없이 90분 풀타임을 활약한 바가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남은 5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다투고 있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4위 에스턴빌라의 승점 3점만 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도기의 시즌이 끝난 것입니다. 우도기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의 것이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의 것이다라면서 하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인데요. 부상으로 시즌이 일찍 끝났지만 올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도기의 부상은 올여름 독일에서 열릴 유로 2024에 이탈리아 대표팀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도기는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에 발탁된 이후 3차례 A매치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데스티니 우도기는 이번 수술로 인해 유로 2024 대회도 놓치게 될 것이다. 우도기는 전치 3개월로 추정된다. 3개월 가까이 지금부터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5월, 6월, 7월까지도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 즉 8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때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결과인 것이죠. 우도기뿐 아니라 페드로 포로 역시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됐었는데요. 이 부상 당시에는 명확한 진단 기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때 다행이었던 것이 토트넘의 맨시티전이 연기됐기 때문에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 빨리 회복하면 2주, 통상적으로 3, 4주가 걸리거든요. 경미한 햄스트링 부상이기를 좀 바랬었는데 폴 오키프, 토트넘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런던 지역 거주 에이전트에 따르면 아스널전 출전을 희망하면서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즉 불투명하다는 것.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훈련도 많이 하기 어렵고 회복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널전에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주나 된 시간 동안 우도기도 없고 포로도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수들로 아스널전 대비 훈련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포로 선수는 아스널전보다는 그 이후 경기 복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아스널전부터 주중주말 경기 3일 간격으로 토트넘이 타이트하게 강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스널전은 결국 우도기와 포로가 모두 없는 가운데 대안 선수들로 치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판더펜이 왼쪽 풀백으로 배치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풀백에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 우도기를 대신해서 해왔던 선수는 벤 데이비스와 로얄인데요. 그중에서도 로얄 선수가 이 피지컬적인 부분과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 데이비스보다 앞서기 때문에 먼저 기용되어 오긴 했습니다. 물론 데이비스도 시즌 전반기에는 좋은 플레이를 이 자리에 맡아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왼쪽 풀백으로 뛰는 것에서 그 상황에서 또 반더펜처럼 올라가서 공격에 지원할 때 더 잘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로얄 선수가 우선순위이지만 포로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된 상황이라면 로얄이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왼쪽 풀백으로 데이비스를 쓸 수 있는데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 달에 영입한 드라구신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데이비스가 사실은 속도의 문제와 피지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운데 아스널전에는 오히려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판더펜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해서 우도기의 역할을 그대로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반더펜 선수가 실제로 포백의 왼쪽 풀백을 맡아봤던 이전 커리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아스날과의 경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가까이 있다는 점도 반더벤이 왼쪽 풀백의 인버티드 역할을 전술적으로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데이비스가 뛰기에는 아스널의 오른쪽 공격들을 맡을 사카 선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아마도 아스널이 토트넘을 상대로는 조금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발 빠른 선수들로 토트넘의 높은 하이라인의 뒷공간을 노릴 텐데 마르티넬리, 제주스, 사카가 함께 달려든다면 데이비스가 있을 때 커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드라구신이 뒤를 지켜주면서 반더벤이 왼쪽 풀백이지만 수비할 때 함께 빠르게 따라 내려와 주면서 비수마 혹은 벤탄쿠르의 수비 커버가 늦은 부분까지도 함께 감당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더벤 왼쪽 풀백, 드라구신, 로메로, 로얄의 포백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 라인은 베르너, 손흥민, 존슨, 이 쓰리톱에 메디슨, 사르, 비수마 또는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의 3미들 조합이 예상됩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드 조합으로 하베르츠 외대구로 라이스를 두고 압박과 또 이제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 지원, 그리고 발빠른 쓰리톱으로 공격을 하고, 포백 라인은 토미야스,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로 조금은 경험 있는 검증된 자원들로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스널이 아르테타 감독의 부임 초반보다 훨씬 더 이런 승부처에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무모한 경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었던 와중에 최근 분명히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탈락도 아쉽지만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고 맨시티 원정에서도 무실점을 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선수비 후역습을 아스널이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을 때 반더벤이 왼쪽 풀백으로 뛰는 것이 필요하다. 반더벤이 우도기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반더벤이 올 시즌 토트넘에서의 2번째 골을 성공시켰잖아요. 이때의 위치가 우도기의 역할이, 우도기가 미쳐 올라오기 전에 본인이 우도기의 자리까지 커버해 주면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성공시켰잖아요. 이렇게 슈팅으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빠르고, 또 무엇보다 이 선수가 오히려 높이 신체 조건에 비해서 발기술이 더 좋고 또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우도기가 188의 장신이에요. 그보다 큰 반더벤, 물론 무게중심이라든지 또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우도기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토트넘의 왼쪽 풀백 대안들 중에서는 반더벤이 가장 우도기가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강점과 공격적인 강점과 속도적인 면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득점력, 다른 패턴일 수 있겠지만 우도기의 역할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노팅엄전에 3대1 추가골을 포로가 넣을 때도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 옆쪽으로 전진해주면서, 사실 우도기가 인버티드 풀백에서 보통 인버티드 공미, 인버티드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함께 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반더벤의 이 신체 조건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가장 잘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아스널이 생각하지 못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는 토트넘에 찾아오고 있는 각종 악재를 짚어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단계적으로 팀을 성장시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과, 또 이전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지만 그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았던 상황을 정리하면서, 토트넘이 오히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 집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유로파리그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 막판을 보내면서 차근차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만들 수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토트넘 허스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당시 아스널전은 승자에게는 챔피언스리그라는 약속의 땅, 패자에게는 유로파리그 지옥이라는 거의 실존적인 용어로 회자되었습니다. 팬, 선수, 안토니오 콘테 감독 등 클럽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4위 경쟁에 대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애슬레틱이 지난 며칠 동안 만난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은 챔피언스리그보다는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4위인 에스턴 빌라에 승점 3점 뒤져 있지만 한 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열망이 약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년 전 토트넘이 라이벌 아스널과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죠. 올 시즌에는 5위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상황이 조금 더 추상적으로 느껴져 왔지만,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5위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더불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지금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팀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광적인 욕구와 유럽 최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대조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었는데요. 콘테의 미래가 4위권 안에 드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토트넘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즌을 구해준 감독을 잃는다는 것은, 물론 지금은 콘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는 그랬거든요. 콘테를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전망이었죠. 챔피언스리그 축구라는 당근이 없다면 해리 케인을 붙잡는 것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팀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떤 유럽 대회에 출전하든 상관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지만 감독이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 아래에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2년 만에 일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분위기가 절망감에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이 유럽 최고의 경쟁팀과 한 시즌 더 떨어지는 것이, 챔피언스리그에 한 시즌 더 못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에클셰어 기자의 생각으로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보다는 유로파리그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병행하며 성적을 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유로파리그에 나가야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로파리그에 참가해야 되는 강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의 지난 챔피언스리그는 대체로 즐거움이 없었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는 은행잔고가 건전해진 것 외에 클럽이 이룬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겨뤘던 맞대결에서 승리했지만, 토트넘은 비참한 2022-2023 시즌을 보냈고, 런던 북부의 라이벌 아스널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죠. 올 시즌 뉴캐슬의 결과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이 많은 자원을 소모하면서 16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챔피언스리그에 굳이 참가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 중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가 재정적으로 유럽 내에서 매우 지배적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럽 최고의 선수들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 에인트호벤의 핵심 선수인 이브라힘 상가레를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아닌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데려올 수 있게 만들면서 이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여름 토트넘의 선수 영입도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이 선수들, 특히 유망주들에게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이라는 제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수 영입 구조만 마련된다면 챔피언스리그 축구가 효과적인 영입을 위해 꼭 필요하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참가하는 팀에서만 뛰고 싶어하는 선수들과 계약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한다면 재정과 명성 측면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 여름을 예로 들어보면 토트넘이 효과적인 영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한 선수 7명 중 단 1명 임대 계약을 제외했을 때는 딱 1명만이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를 떠난 마노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다른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적한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에서 그렇지 않은 클럽으로 선수를 이적시키는 것은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영입을 위해 챔피언스리그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로 언급했던 미키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았던 볼프스부르크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면 경쟁 구단이 원하는 선수와 계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트넘은 지난 여름 챔피언스리그 클럽들이 경쟁하지 않는 선수들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점은 더 높은 이적료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관한 규칙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의 막대한 TV 중계권 계약으로 인해 잉글랜드의 명문 클럽들은 다른 유럽 클럽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대회에 참가하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여전히 매우 유용한 재정적 레버리지입니다. 리버풀 대학교의 강사이자 프라이스 오브 풋볼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키어런 맥과이어는 지난 시즌 맨체스터 클럽들의 운명을 예로 들며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재정적 차이를 엄청난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1억 3,500만 유로의 상금을 받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리그 8강 진출로 겨우 3,200만 유로를 벌었습니다. 만약 우승했다고 하더라도 4,300만 유로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로 5,620만 파운드를 벌었는데요. 그 시즌에 아스널은 유로파리그에 참가해 2,140만 파운드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면 잠재적인 스폰서십에 훨씬 더 매력적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등 큰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 팬들은 냉담해졌을 수 있습니다. 많은 토트넘 서포터들은 토트넘의 우수한 재정적 기반이 우승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챔피언스리그보다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팬들은 차라리 유로파리그에 출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모두 출전하는 것은 현 토트넘 선수단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모두 조별리그가 6경기에서 8경기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유로파리그에 참가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많은 로테이션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주축 선수들에게 더 많이 휴식을 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다음 시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웨덴 유망주 18살인 루카스 베리발과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도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 현재 팀 발전 단계에서 유로파리그에서 1년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과 달리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쳐도 핵심 선수를 잃을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챔스에 못 나가도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에게 챔피언스리그를 빨리 경험해줘야 된다는 저희들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보도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 내부적으로도 유로파리그에서 1년을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트넘은 최고 수준에서 자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토트넘이 최고와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구단 견가대가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전이 항상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 만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온다면 잡아야 합니다. 즉 챔스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올여름에 선수단을 보강하기 위해 상당히 큰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다면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경쟁하는 것이 가져올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학습과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고 무대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로파리그가 얼마나 즐거울지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도 해야 합니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는 굉장히 지루한 경기가 될 수 있죠. 오히려 프리미어리그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과 이군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경기에 보러 갔다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은 다르죠. 어떤 팬들에게는 유로파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이 무산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 그런 심리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팬들에게는 유로파리그 우승이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을 꺾고 아스널이 우승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다른 관점이 있겠죠. 어찌됐거나 챔피언스리그 참가로 인한 모든 결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대회에 참가하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금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것과 같은 길을 계속 가야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는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팀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즉 이런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게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과정에도 더 좋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경쟁 분수령, 다음 두 경기 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턴 빌라가 오늘 밤 11시에 본머스와 경기하는데 여기서 승점을 얻지 못해야 하고요.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다음 경기 상대인 아스널은 울브스전에 이어서 4월 24일 수요일 새벽 4시 첼시와의 경기까지 치르고 숨돌림 틈 없이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토트넘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4월 28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첼시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의 일정 역시 본머스 첼시로 이어지는 쉽지 않은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라는 것이죠. 과연 에스턴 빌라가 미끄러지고 토트넘이 4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우도기와 포로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스널전에 어떤 대안을 준비해 올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에 관한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된 최신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